이번 시간에는 우리 2022년 상시 3회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4번이요. 문제 4번 보니까 이제 처리 기능 구현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이제 배점이 총 25점이 되어 있고요. 지금 이 문제를 봤을 때 쿼리 이제 5개 작성하는 그 문제가 나왔어요. 자, 그럼 이 5개의 쿼리를 우리 XX 프로그램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제품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우리 주문 목록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주문 횟수가 5 이상인 그 제품에 우리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을 인기 제품이다. 이걸 이제 변경하는 우리 인기 제품 처리 쿼리 이걸 이제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주문 횟수가 5개 이상인 그 제품에 우리 이제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을 이렇게 우리 인기 제품이다. 요걸로 이제 우리 업데이트하는 그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하라고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 거죠. 그때 이제 문제 그림 보니까 우리 제품이라는 그 테이블에 우리 비고라는 그 필드요. 그 필드의 값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인기 제품하고 이렇게 이제 4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가 다 되어 있어요. 그때 우리 이제 주문 횟수요. 주문 횟수를 가지고 5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비교를 해야 되는데 그 주문 횟수는 제품 번호라는 그 필드를 이용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그때 이제 인 연산자 하이커리 요걸 이제 사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제 화면 크기 조정 좀 해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우리 문제를 봤을 때 지금처럼 제품과 주문 목록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이제 이용하라 그랬죠. 자, 일단은 우리가 제품이라는 요 테이블이요. 요 테이블을 이제 더블 클릭이요. 더블 클릭해 보니까 지금처럼 이런 이제 데이터가 쭉 들어있죠. 자, 얘네들 글씨가 이제 살짝 잘리니까 요 열 너비 조정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지금처럼 요 제품이라는 요 테이블이요. 요 테이블을 쭉쭉쭉 봤을 때 각각 이런 제품명들마다 이렇게 이제 제품 번호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들어있죠. 그리고 각각의 제품들에 대해서 판매 가격은 어떻게 되는지, 분류 번호는 어떻게 되고, 유통기한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구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쭉쭉쭉 이렇게 이제 데이터로 다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 보니까 우리 비고라는 이 필드가 있죠. 이 필드에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는 이 비고라는 그 필드의 그 값을 인기 제품으로 이제 변경을 시킬 거예요. 그때 모든 데이터에 대해서 비고 필드의 값을 싹 다 이제 변경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주문 횟수가 5 이상의 그 제품들만 대상으로 할 겁니다. 근데 이 제품 테이블을 봤을 때는 주문 횟수가 5 이상인지 아닌지 알 수가 없죠. 해서 이 제품이라는 이 테이블에는 말 그대로 제품에 대한 그런 정보들만 들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문 횟수가 이제 5 이상인지 아닌지 그걸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주문 목록 요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주문 목록이라는 요 테이블이요. 요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이요. 요 테이블을 더블 클릭했더니 지금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이 주문 목록을 봤을 때 순번하고 주문 번호, 우리 제품 번호하고 이렇게 들어 있는데 그때 우리 제품 번호 AB4456이요. 그 데이터가 지금 여기도 있고 그리고 이제 밑으로 이제 쭉쭉쭉 내려가다 보면 우리 지금 여기도 또 있죠. 문제에서 이제 주문 횟수를 이제 구할 때는 이 제품 번호 그 필드를 이용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이 제품 번호를 가지고 우리가 개수를 이제 구해주면 되는데 그때 이제 개수를 구할 때 각각 이제 제품 번호별로 우리가 개수를 이제 세워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렇게 이제 구한 게 우리 이제 5 이상이야 그렇게 이제 물어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쿼리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요 두 개 테이블은 그냥 꺼버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다 꺼버리고 그리고 우리가 만들기로 먼저 이동한 다음에 우리가 이제 쿼리를 만들 거니까 쿼리에서 우리 쿼리 디자인이요.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뜨죠. 그때 문제에서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문제에서 이 두 개의 탭을 서로 이제 비교를 할 때 어떤 필드를 대상으로 해서 비교를 해라. 그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 이제 지상이 없으니까 이 두 개 탭을 싹 다 이제 추가시키자고요. 그래서 우리 제품에는 이 테이블에서 더블 클릭해주고 그리고 주문 목록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리고 우리가 두 개 탭을 다 추가시켰으니까 테이블 추가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됩니다. 그때 이렇게 이제 두 개의 탭을 우리가 추가시켜 놓고 보니까 이 두 테이블 간에 1대 다관계로 그렇게 이제 관계 설정이 되어 있고 그때 우리 제품 번호라는 그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이제 관계 설정이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우리가 서로 비교할 때는 이 제품 번호, 이 필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비교를 해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우리 제품이라는 그 테이블에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을 이제 업데이트를 시킬 거니까 주문 번호 요 테이블은 이제 필요가 없죠. 해서 요거는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우리 테이블 제거 클릭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할 거니까 쿼리 유형부터 바꾸자고요. 우리 쿼리 디자인에 우리 쿼리 유형에 우리 업데이트라는 거요. 그래서 업데이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하고 생성이 됐어요. 우리는 비고라는 그 필드요. 그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을 업데이트 할 거니까 비고 필드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주고 이 비고 필드의 그 값을 뭘로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 해줘라. 우리 인기 제품이다. 요 글씨로 우리 업데이트 해달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입력해 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이 상태로 우리가 그냥 실행시켜 버리면 제품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이 전부 다 인기 제품 요걸로 싹 다 이제 업데이트가 된다고요. 근데 우리는 모든 필드를 대상으로 해서 인기 제품으로 이제 업데이트하는 게 아니라 주문 횟수가 5 이상인 그 제품들만 대상으로 이제 해줘야 돼요. 그때 아까 우리가 두 개의 테이블을 전부 다 이제 추가시켜 놓고 봤을 때 이 두 테이블 간에 관계 설정된 걸 봤을 때 제품 번호로 그렇게 이제 관계 설정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 번호 필드 요 필드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서로 비교를 해줘야 됩니다. 해서 우리가 제품 테이블에 제품 번호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 놓고 우리가 조건 쓰는 그 칸에다가 인 연산자 그리고 하이 쿼리 그걸로 이제 조건을 쭉 작성해 주면 돼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인 연산자 요거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하이 쿼리 이제 이용할 거니까 여기다 우리가 셀렉트 구문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아까 우리가 이 두 개의 테이블을 서로 이제 비교해 봤을 때 1대 다관계로 그렇게 이제 관계 설정이 되어 있었고 그때 우리 제품 번호라는 그 필드를 기준으로 그렇게 이제 관계 설정이 돼 있었죠. 그래서 우리 제품 번호요. 제품 번호를 우리 검색해달라 이렇게 써주고 이 제품 번호를 from 어디로부터 검색해라 우리 주문 목록이요. 주문 목록이라는 그 테이블로부터 우리 검색해달라 테이블명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이제 주문 횟수를 구해서 그게 이제 5 이상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는데 그때 주문 횟수라는 거는 제품 번호 필드를 이용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때 우리가 제품 번호 필드를 가지고 주문 횟수를 구할 때는 제품 번호별로 따로따로 이제 구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제품 번호를 기준으로 해서 묶어서 주문 횟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그룹 바이를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룹 바이라고 이렇게 써주고 우리 제품 번호요. 제품 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그룹 설정을 하는데 그때 우리 해빙절을 이제 써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겠죠. 그때 제품 번호가 있다. 이 제품 번호 필드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 카운트 우리 개수를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식을 쓰게 되면 제품 번호라는 그 필드를 가지고 우리 개수를 이제 구해줄 거예요. 그때 이제 개수를 구할 때 제품 번호별로 구해달라. 그렇게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제품 번호별로 우리 주문 횟수, 제품 번호의 이제 개수를 구한 다음에 그 개수가 5 이상이야. 그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 뒤에다가 크거나 같다 5하고 이렇게 써주고 맨 뒤에서 우리 가로만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돼요. 그러면 우리 주문 목록이라는 그 테이블에서 제품 번호별로 우리 제품 번호의 개수를 구한 다음에 그게 이제 5개 이상인 그 제품들의 우리 제품 번호를 이제 검색해 달라. 그때 나온 그 제품 번호랑 우리 제품 테이블의 제품 번호랑 서로 이제 비교를 해서 일치하는 그 데이터들의 우리 제품 테이블의 비고라는 그 필드의 그 값을 인기 제품으로 업데이트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문 횟수라는 거를 계산을 할 때는 제품 번호별로 이제 묶어서 봐야 되기 때문에 그룹 바이 해빙 요걸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묶어서 5 이상이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준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 쿼리 요거 이제 작성할 거 다 했으니까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시킬 때는 우리 쿼리 디자인의 결과의 실행이요.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개의 행을 새로 고칩니다. 그렇게 떴어요.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인기 제품이다. 그렇게 이제 써져 있던 게 4개 필드가 맞죠?
그때 이 레코드를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제품 테이블에 우리 비고라는 그 필드의 값이 이제 업데이트가 다 됐을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풀 거 다 풀었으니까 요 쿼리 요거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쿼리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꺼버리면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죠. 문제에서 인기 제품 처리 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인기 제품 처리하고 이렇게 우리가 쿼리 이름 써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그때 확인 버튼 누르기 전에 쿼리 이름에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주고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 클릭이요. 이렇게 했더니 우리 인기 제품 쿼리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제품 테이블이요. 제품 테이블 더블 클릭해서 우리 인기 제품이다. 그렇게 이제 업데이트 된 거를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확인을 해주면 되겠죠. 그때 인기 제품하고 이렇게 이제 업데이트 된 게 우리 제품 번호를 봤을 때 이 제품이 맞는지 우리 문제의 그림이랑 싹 다 이제 전부 다 비교해 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문제의 그림이랑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확인해 주고 우리가 이 테이블은 그냥 꺼버리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면 우리 1번 문제 끝이요. 2번 문제 보니까 제품별로 일수별로 수량의 합계를 조회하는 주문 일자별 수량이라는 그 크로스텍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제 크로스텍 쿼리가 문제로 나왔을 때는 우리가 이제 행 머리글로 뭘 쓸지, 열 머리글로 뭘 쓸지, 값수로 뭘 쓸지 그거부터 구분을 해야 되겠죠. 지금 여기 보게 되면 값들이 지금 이곳에 쭉쭉쭉 이제 데이터가 들어가 있죠. 이 값들은 뭐다? 수량의 합계다. 그리고 그 값을 기준으로 위쪽에 보니까 3, 5, 7, 9 하고 쭉쭉쭉 데이터가 들어있어요. 얘네들은 뭐다? 일수다. 일수. 그리고 그 왼쪽에 보게 되면 우리 마카롱 10개다 하고 쭉쭉쭉 이제 쭉 들어있죠. 얘네들은 전부 다 뭐다? 제품명이다. 이 제품명이 이제 뭐요? 제품별 그랬으니까 제품명을 우리가 갖다 놔주면 되겠죠. 그때 이 값을 기준으로 이 위쪽에 있는 것들은 싹 다 이제 일수인데 이 일수를 우리가 이제 열 머리글로 갖다 쓰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제품명이 이제 왼쪽에 쭉쭉쭉 들어있죠. 얘가 이제 우리 행 머리글에 들어가는 그 내용이죠. 그리고 이곳에 나타난 이 실제 데이터는 수량의 이제 합계를 조회한다고 그렇게 이제 나왔어요. 그때 이 문제 그림 봤을 때 전체 이제 조회된 그 레코드 개수가 몇 개예요? 14개죠. 14개요. 자, 그럼 요거 이제 크기 조절하고 우리 이제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자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크로스텍 쿼리를 만들 거니까 일단은 만들기로 먼저 들어가 주면 되겠죠. 자, 만들기로 들어가고 우리가 이거를 쿼리 디자인을 만들 겁니다. 해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클릭해 주고요. 그때 이제 우리 문제에서 주문 상세라는 그 쿼리를 이용하라 그랬죠. 해서 쿼리로 일단 이동을 먼저 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 주문 상세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 테이블 페이지 창은 그냥 닫아버리면 되겠네요. 그래서 요거 크기 조절 좀 할게요. 크기 조절 해놓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쿼리 유형을 크로스탭으로 일단 변경 먼저 하자고요. 그래서 크로스탭으로 일단 변경을 시켰더니 이곳에 이제 크로스탭하고 이렇게 이제 생성이 됐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문제 그림처럼 갖다 놓자고요. 맨 앞에다가 우리가 제품명을 갖다 주면 되죠. 제품명을 우리는 이제 행 머리글로 쓸 거예요. 그래서 제품명 더블 클릭해서 갖다 놓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열 머리글로 우리가 3, 5, 7, 9 하고 이런 것들을 이제 갖다 놔야 되는데 얘네들은 전부 다 이제 일수라고 했습니다. 일수인데 요 두 번째 지상 보니까 일수라는 거는 주문일이라는 이 필드를 이용해서 계산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주문일이라는 거 그거 이제 갖다 놓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곳에 나타나는 그 값이요. 이곳에 나타나는 그 값은 이제 수량의 이제 합계를 조회한다. 그렇게 이제 나왔죠. 그래서 우리가 수량이라는 그 필드를 우리가 더블 클릭해서 갖다 놓자고요. 그러면서 이제 크로스탭에서 우리 제품명은 이제 행 머리글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문일은 우리가 이제 열 머리글로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량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값으로 이제 쓰겠습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문제에서 수량의 합계를 조회한다 그랬죠. 그래서 그때 이제 묶는 방법을 제가 일단은 합계로 먼저 찍어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 상태로 일단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제품명들 쭉쭉쭉 이제 행 머리글로 들어간 거 맞죠? 그 다음에 이제 열 머리글 보니까 지금 여기에 날짜가 쭉쭉쭉 들어갔어요. 근데 우리는 그 날짜가 다 필요가 없죠. 여기서는 뭐만 나타내라? 일수별로 주문일을 이용해서 일수를 이제 구해야 되겠죠.
그 일수는 뭘 이용해라? 우리 day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라. 여기서 이제 일수라는 거는 연, 월, 일이 다 들어있을 때 그 중에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요거 먼저 해결 좀 하자고요. 자, 우리 주문 1이요. 이 주문의 필드는 우리가 이제 이 주문의 필드에서 우리가 day라는 요 함수를 이용해서 이 주문 1에서 1에 해당하는 것만 갖다 주세요 라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day라는 함수를 묶어주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누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이 앞에 보니까 뭐 expr 1하고 이렇게 붙었죠.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붙는 거는 우리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이 상태에서 일단 실행 먼저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문제 그림처럼 똑같이 우리 3, 5, 7, 9, 10 3, 5, 7, 9, 10 그리고 12, 16, 17, 19, 24, 26하고 그렇게 이제 문제 그림과 똑같이 이렇게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행머리글 같은 경우는 지금 잘려서 보이는 게 있죠. 잘려 보이는 게 있으니까 요거 이제 크기 조절 좀 할게요. 그리고 지금 이곳에 나타난 그 데이터요. 우리의 수량의 합계가 지금 이곳에 쭉쭉쭉 나오는데 그 수량의 합계 값 좀 보자고요. 여기 10개 맞죠? 그 뒤에 이제 3 맞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10도 맞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15다, 20이다, 12다 하고 써져 있어요. 그 값들도 맞고요. 그 왼쪽에 보니까 20, 13, 5하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 맞죠? 그 앞에 보니까 이제 8하고 2하고 그렇게 이제 써져 있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 이제 20이라고 이렇게 들어 있고요. 그리고 8이다, 10이다, 1이다, 그리고 5다 이렇게 이제 써져 있어요. 8이다, 10이다, 1이다, 5다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는 거 맞죠? 그러면 이 값도 이제 맞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문제 그림 봤을 때 이렇게 이제 비어있는 칸에는 전부 다 이제 뭐가 표시되어 있어요? 우리 별표가 쭉쭉쭉 들어가 있죠. 근데 우리 거는 그냥 빈 칸으로만 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요 값에 이제 해당하는 거 요거 이제 해결 좀 하자고요. 그때 이제 계산된 그 수량이 없는 경우에 그 얘기는 빈칸으로 이렇게 이제 되어 있을 때는 뭐를 표시해라? 우리 별표를 표시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곳의 값이 비었냐 안 비었냐 그거 이제 확인할 때 비어 있을 때 우리 별표를 이제 출력해 주는 거죠. 그때 이제 비었냐? 그거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is null이라고 요 함수를 이제 쓰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비었는지 안 비었는지 물어볼 때 우리가 이제 if로 이제 묶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이곳에 나타내고자 하는 게 수량의 합계니까 요 sum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우리가 수량의 합계를 구해달라 그렇게 이제 써줄 거예요. 자, 그럼 일단 우리가 디자인 보기로 먼저 들어가 주고요. 요 수량에 대해서 이제 식 좀 써보자고요. 내가 지금 이 수량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이 수량이라는 필드를 가지고 있는데 이 수량의 이제 sum 합을 이제 구해달라. 그렇게 해서 이제 sum이라는 그 함수로 수량을 이렇게 이제 묶어서 우리가 표시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량의 합계가 구해질 거예요. 요거는 이제 잘라내기 좀 해 놓을게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if 함수를 물어보자고요. if라고 이렇게 써주고 가로 열어주고요. 이제 조건을 써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수량의 합계요. 수량의 합계 우리 붙여넣기 해주면 되겠죠. 해서 이 수량의 합계의 값이 비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볼 거예요. 그렇게 이제 물어볼 때 우리가 이제 is null이라는 그 함수를 이제 쓰라 그랬죠. 해서 is null이라는 요 함수로 우리가 수량의 합계를 구한 거를 그거를 이제 싹 다 이제 묶어주면 됩니다. 수량의 합계를 구했는데 그 수량의 합계가 is null 비었냐? 그렇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곳에 들어있는 그 값이 만약에 비어 있다면 그때 이제 참이라는 값이 나오겠죠. 그때는 이제 우리가 뭘 표시해달라? 별표 우리 곱하기 기호를 요거를 이제 표시해달라.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원래 가지고 있던 그 수량의 합계를 출력해 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 sum 쓴 거 아까 이제 잘라내기 해놨으니까 다시 한번 더 붙여넣기요. 그리고 가서 이제 맨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if 요 함수에 가로를 이렇게 이제 닫아주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다 쓴 식을 보면은 지금 요만큼이 if의 조건이요. 이 조건에 만족하면 별표를 출력해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 sum 수량의 합계를 출력해주세요. 그렇게 해서 써준 겁니다. 그때 조건이 뭐예요? sum이라는 함수로 수량의 합계를 구했을 때 그 값이 is null 비었냐? 비었으면 별표 출력하고 그렇지 않으면 합계를 출력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식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여기에도 expr2 하고 그렇게 이제 뭔가 붙었죠. 이런 거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되죠. 그리고 내가 요거를 이제 계산해서 우리가 이제 값으로 이제 사용을 할 건데 지금 얘를 가지고 이제 합계를 구할 게 아니죠. 수량의 합계를 그냥 구하기 위해서 제가 요 요약을 합계로 써두는데 지금 우리는 이거를 우리가 이제 식으로 작성했으니까 여기서 이제 나온 그 식의 결과값 그 결과값을 내가 이제 값으로 쓰겠다. 그렇게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 이제 다 작성했으니까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표시가 됐습니다. 이곳에 보니까 비어있는 칸에는 전부 다 이제 별표가 다 들어갔죠. 그리고 원래 합계가 써져 있던 자리는 그냥 이렇게 합계가 전부 다 이제 결값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작성한 거랑 이 문제 그림이랑 싹 다 이제 비교해 주면 되겠죠. 아까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문제 그림 아래쪽에 전체 레코드 개수가 총 14개다 그렇게 있었죠. 우리 것도 총 14개 맞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이제 마카롱 10개짜리, 한 박스짜리, 마카롱 1개짜리, 마카롱 5개짜리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쭉쭉쭉 똑같이 이제 되어 있죠. 그리고 위에 있는 우리 열머리글도 전부 다 이제 아까 확인했고요. 그리고 행머리글의 제목이 제품명으로 그렇게 이제 써져 있는 거 맞죠? 그리고 지금 이곳에 들어가 있는 그런 값들도 아까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우리 2번 문제 다 풀었죠? 다 풀었으니까 이제 X 버튼 눌러 닫아버리고요.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제 얘 눌러주면 되겠죠? 얘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쿼리 이름 써라 그렇게 나옵니다. 문제에서 주문 일자별 수량 요 크로스의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 제목 똑같이 써주면 되겠죠? 해서 여기다 이제 주문 일자별 수량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쿼리 이름 써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확인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주문 일자별 수량이라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생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2번 문제 끝이요.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판매 가격의 인상액을 우리 매개 변수 값으로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인상액을 입력하세요라고 해서 매개 변수 값으로 이렇게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이렇게 이제 입력을 받아서 신제품의 판매 가격을 이제 수정하는 신제품 가격 결정이라는 그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한 후에 실행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쿼리부터 만들자고요. 그럼 이제 만들기로 들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쿼리 디자인이라는 거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선택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테이블 표시창이 짜잔하고 떴고요. 문제에서 이제 신제품이라는 그 테이블을 이용해라 그렇게 나왔죠. 신제품 테이블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요 테이블 표시 요 창은 이제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쿼리 유형부터 좀 변경 좀 시키자고요. 그때 이제 쿼리 유형을 우리가 업데이트 쿼리를 만들 거니까 업데이트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선택을 했더니 업데이트하고 이렇게 이제 붙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바꿀 거는 판매 가격을 바꿀 거예요. 그때 이제 판매 가격이라는 거 요거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넣어 놓고 이 판매 가격을 이제 변동을 시킬 건데 그때 판매 가격은 어떻게 변동시켜라?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판매 가격에다가 인상액만큼 더해줘라 그거죠. 그때 이 인상액이라는 거는 매개 변수로 그렇게 이제 입력을 받는데요. 입력을 받아서 신제품의 이제 판매 가격을 수정한다 그렇게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업데이트 여기다 이제 써주면 되겠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판매 가격이 있다. 그 판매 가격에다가 더해달라. 뭐를 더해달라? 우리 인상액만큼 더해주세요. 그거죠. 근데 이 인상액은 우리가 이제 매개 변수로 입력을 받는다 그랬으니까 그 뒤에다가 이제 대괄호 열어서 우리가 매개 변수 이 대화 상자에 써있는 요 메시지를 그대로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다 이제 인상액을 입력하세요. 요렇게요. 이렇게 했을 때 우리가 요만큼을 이제 입력하게 되면 매개 변수 입력 요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나타날 거고요. 그때 여기다가 내가 이제 500원이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면 여기에 이제 500이 여기 이제 들어가겠죠. 그러면 판매 가격 더하기 500 그렇게 해서 계산해 달라 그거예요. 그렇게 계산한 거를 어디다가 집어넣어라? 우리 판매 가격에다 집어넣어라 그거예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두 번째 지상까지 끝났고요. 세 번째 지상 보니까 분류 번호라는 그 필드가 있대요. 그 필드의 값이 CD인 그 제품만 대상으로 하시오. 지금 이 상태로 이렇게 이제 만들어 놓고 우리가 실행을 시켜버리면 이 신제품 테이블에 들어있는 모든 제품에 대해서 판매 가격이 싹 다 이제 전부 다 증가가 될 거예요. 근데 이 모든 제품을 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분류 번호가 이제 CD인 그 제품만 대상으로 해라 그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은 신제품이라는 이 테이블 있죠. 이 테이블부터 좀 더블 클릭해서 실행 좀 시켜보자고요. 실행을 시켜서 봤을 때 우리가 분류 번호가 CD인 이 제품들의 이 판매 가격을 이제 500을 이제 인상을 시킬 겁니다. 그럼 얘는 나중에 다 계산하고 났을 때 1200원인데 얘가 이제 1700 그렇게 나오면 되겠죠. 얘는 이제 6500으로 나오면 될 거고요. 얘는 이제 12500 그렇게 나오면 될 거고 얘는 이제 18500 하고 그렇게 이제 나오면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분류 번호가 CH인 이 제품들은 가격이 변하면 돼야 안 돼? 안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지금 신제품 테이블의 판매 가격이 이제 확인했어요. 자, 일단은 이 테이블은 이제 닫아버릴게요. 닫아버리고, 그리고 우리 조건 좀 쓰자고요. 분류 번호의 그 필드 값이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CD랑 똑같은 거 찾아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아래쪽에 쭉쭉 내려가서 우리 분류 번호라는 거, 요 필드 이제 추가시키고요. 이 필드의 값이 뭐랑 똑같은 거 찾아라. 우리 CD랑 이제 똑같은 거 찾아주세요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분류 번호에 대해서 조건을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작성할 거 다 작성했어요. 그럼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 쿼리 디자인 도구에 들어가서 이제 실행이요. 실행을 시켰더니 지금처럼 매개 변수 값을 입력해라. 이렇게 떴죠. 그럼 여기다 이제 인상에 500을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그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눌렀더니 4개의 행을 새로 고친대요. 그때 이제 업데이트 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예 눌러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확인할 거는 요 테이블, 신제품이나 요 테이블을 확인해 주면 되겠죠. 신제품 테이블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서 우리가 실행을 시켜 보니까 지금 분류 번호가 이제 CD잉크 제품들의 이 판매 가격이 아까 첫 번째 거는 1,200원이었는데 지금 1,700원으로 바뀌었죠. 그리고 요 데이터는 아까 6,000원이었는데 6,500원으로 바뀌었고요. 얘는 아까 12,000원인데 12,500원으로 바뀌었고 얘는 아까 18,000원이었는데 18,500원으로 그렇게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분류 번호가 CD인 이 제품들은 가격이 변동이 있다 없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업데이트 쿼리를 다 작성한 거죠. 그러면 요 쿼리 이제 다 작성했으니까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껐더니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얘를 눌러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쿼리 이름 쓰래요. 그때 쿼리 이름은 신제품 가격 결정 업데이트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이 쿼리의 이름을 이제 써주면 되겠죠. 제품, 신제품, 가격 결정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확인이요. 확인 버튼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신제품 가격 결정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가 작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제 3번 문제 끝이요. 4번 문제요. 4번 문제 보니까 이제 제품이라는 그 테이블이 있고 주문 목록이라는 테이블이 있대요.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용을 해서 판매되지 않은 그 제품을 조회하는 미판매 제품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판매되지 않는 걸 찾는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제품에는 내가 10개의 제품을 가지고 있는데 사람들이 이제 주문한 그 목록을 보고 그 주문 목록에 없는 거를 이제 찾아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 테이블을 이제 서로 비교를 해서 불일치 않은 그런 데이터를 이제 검색하는 그런 쿼리를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 쿼리 이름이 불일치 검색 쿼리요. 이렇게 이제 불일치 검색 쿼리를 우리가 만들 때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우리가 이제 쿼리 디자인으로 만드는 방법이 하나 있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마법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고 그렇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해서 지금처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는 우리가 문제상에 not in이라는 그 명령을 이제 써라. 그런 문제가 있나 없나 그거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지금 이 문제에는 not in을 써라. 그런 말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마법사를 이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외우고 있어야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불일치 검색 쿼리를 만들 때 not in이라는 명령이 없을 때는 우리가 마법사를 이용할 수 있다. 그거 이제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마법사를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우리 만들기로 들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쿼리 마법사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때 이제 우리는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 요걸 이제 쓰겠다. 요거 이제 선택해 주고 우리가 이제 확인 버튼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불일치 검색 쿼리 마법사하고 이렇게 떴죠. 그때 이제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의 레코드를 쿼리의 결과에 넣으시겠습니까? 라고 물어보죠. 그때 이제 우리 첫 번째 지상을 읽어보면 주문 목록 테이블에 없는 그 제품 테이블에 제품 번호를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제품 테이블에 들어있는 그 데이터를 결과값으로 보겠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가 제품이라는 테이블을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그때 어떤 테이블이나 쿼리에 관계 레코드가 있냐, 어떤 테이블이랑 비교할 거냐, 그거 물어보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좀 전에 제품 테이블 찍었죠? 제품 테이블이랑 어떤 테이블을 우리가 비교해 줘야 돼요? 주문 목록이라는 그 테이블을 이제 비교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문 목록 테이블,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버튼 땅 하고 이제 누르게 되면 어떤 정보가 두 테이블에 모두 있냐, 어떤 필드를 대상으로 이제 비교할 거냐, 그거 이제 물어보는 거죠. 문제를 보니까 주문 목록 테이블에 없는 그 제품 테이블에 제품 번호를 이제 대상으로 해라. 제품 번호를 가지고 서로 이제 비교하라는 그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게 되면 제품이라는 그 테이블에 제품 번호가 선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주문 목록이라는 그 테이블에 우리 제품 번호가 이렇게 이제 선택이 돼 있습니다. 선택이 돼 있으니까 그냥 여기서 이제 다음 버튼 누르고 넘어가 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쿼리 결과로 어떤 필드를 보겠냐, 이제 결과값 뭘로 이제 나타낼 거냐, 그거죠. 그때 이제 우리 문제 그림 봤을 때 맨 앞에 이제 제품명, 그 다음에 판매 가격, 분류번호, 유통기한, 구분, 이렇게 이제 5개 필드가 있죠. 요 순서대로 우리가 가져다 놓으면 됩니다. 맨 처음에 이제 제품명에서 더블 클릭해주고요. 판매 가격에서 더블 클릭해주고, 분류번호에서 더블 클릭, 유통기한에서 더블 클릭, 구분에서 더블 클릭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결과값으로 나타내고자 하는 그 필드를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갖다 놔주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버튼이요. 다음 버튼 눌렀더니 쿼리 이름을 이제 입력해라,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미판매 제품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나왔죠. 그럼 여기 이름을 우리가 이제 미판매 제품하고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마침 버튼이요. 마침 버튼을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그 두 개의 이제 테이블을 서로 비교했을 때 판매되지 않은 그 제품이 이렇게 있다, 이렇게 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문제 그림이랑 똑같은지 비교해야 되겠죠. 일단은 제목부터요. 자, 제목 요게 이제 좀 잘려서 보이니까 요거 이제 열 너비 조정 좀 하면 되겠죠. 이렇게 해놓고 맨 위에 있는 제목이요. 제품명이다, 판매 가격이다, 분류 번호다, 유통기한이다, 구분이다 해서 똑같죠. 그리고 그 아래쪽에 나온 데이터요. 초콜릿 한 개짜리요. 그리고 판매 가격은 1,000원이고요. 그리고 그 분류 번호가 이제 초콜릿으로 되어 있고요. 유통기한은 이제 6개월이다. 그리고 구분은 실온이다. 똑같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다 작성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작성이 되는지 우리 디자인 보기 한번 보자고요. 디자인 보기로 들어가서 보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작성이 됐대요. 그때 이제 우리 첫 번째 지상 봤을 때 is 너를 사용해라,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이 두 테이블 간에 서로 비교를 할 때는 우리가 이제 제품 번호 가지고 서로 이제 비교를 해주면 되는데, 그때 이 제품 번호에 is 널 하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 있죠. 이렇게 이제 is 널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마법사를 이용해도 이렇게 이제 자동으로 전부 다 이제 들어갑니다. 그럼 이제 문제 다 풀어준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요것만 이제 닫아주면 끝이에요. 그럼 이제 저장하시겠습니까? 물어보면 이제 예 눌러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4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이 네 문제, 4개의 쿼리를 다 같이 한번 작성해 봤는데, 여러분이 강의가 끝나자마자 바로 엑셀을 열어서 이 4개 쿼리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고 헷갈리거나 잘 안 되는 그런 내용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이 커말 시험에 합격하려면 반복 연습밖에 없어요. 반복 연습해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한 번에 합격할 수 있어요. 그냥 이 문제 한 번 풀었다고 해서 안 풀고 그냥 쭉쭉 지나가 버리면 그 뒤에 만약에 이런 쿼리를 만들어라,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나와도 못 푼다고요. 그래서 시험 문제 이거랑 이제 유사한 그런 문제, 그런 형태의 이제 문제가 나왔을 때는 무조건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돼요. 맞출 수 있게끔 꼭 반복 연습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 5번 문제요. 5번 문제 보니까 이제 제품별로 주문한 그 주문수와 우리 총 주문량, 얘를 이제 줘야 하는 제품별 주문 현황이라는 이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때 우리 첫 번째 지상 보니까 제품이다, 주문 목록이다, 주문이다, 이렇게 이제 3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요 3개 테이블을 이용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결과값이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쿼리를 만들어라, 그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제품별로 그 결과값을 전부 다 이제 쭉쭉쭉 그렇게 이제 표시해 주는 거니까 우리가 이제 그룹 쿼리를 이제 작성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 쿼리부터 만들자고요. 자, 일단 우리가 그룹 쿼리를 만들 때 만들기로 먼저 들어간 다음에 우리가 쿼리에서 쿼리 디자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찍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문제에서 우리 제품하고 주문 목록, 주문 요 3개 테이블을 이제 이용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 제품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리고 우리 이제 주문 목록이요. 주문 목록에서 더블 클릭, 그리고 이제 주문에서 더블 클릭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3개 테이블을 싹 다 이제 다 추가를 시켰습니다. 그러면 요 테이블 추가, 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X 버튼 요거 이제 눌러서 닫아버리면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문제 그림을 보고 이제 나한테 필요한 내가 이제 결과값으로 표시하고자 하는 그 필드들을 쭉쭉쭉 갖다 놔주면 돼요. 우리 첫 번째 거 보니까 이제 제품명이요. 우리 제품명이라는 거는 우리 제품 테이블에 이곳에 들어있죠. 그래서 우리 제품명에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문수, 얘를 이제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 두 번째 이제 지상 보니까 주문수라는 거는 우리 순번 필드를 이용해서 주문을 몇 번 했는지 그걸 이제 우리 구하라고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 순번이라는 그 필드가 지금 이곳에 있으니까 순번에서 이제 더블 클릭해 주고요. 그 다음에 총 주문량이라는 거요. 우리 주문량이요. 우리 주문량은 우리 주문 목록에도 없고 주문에 보니까 우리 주문 번호다, 수량이다, 주문은 1이다. 이런 이제 필드들이 들어있죠. 그때 우리가 주문을 이제 몇 개인지 그 수량이요. 그 수량들에 이제 우리가 합을 이제 구해주면 총 주문량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수량이라는 요 필드를 이제 더블 클릭해서 이렇게 이제 추가시켜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마지막 필드 제품당 평균 주문하고 요 값을 이렇게 이제 쭉쭉쭉 표시해야 되는데, 그때 우리 이제 네 번째 지상을 보니까 제품당 평균 주문이라는 거는 총 주문량 나누기 주문수 이렇게 이제 계산하래요. 그때 우리 총 주문량이라는 거는 지금 이곳에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고, 그리고 주문수는 지금 이곳에 있죠. 그래서 이 두 개 값을 서로 나눠서 이제 계산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 주문수 요거부터 이제 만들어 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는 결과값을 이제 표시할 때 우리는 이제 제품별로 봐야 되니까 우리가 쿼리 디자인의 표시 숨기기에 우리 이제 요약이라는 거요. 요약 여기서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요약하고 생성이 됐죠. 그때 우리는 이제 제품명별로 이제 봐야 되니까 우리 제품명은 묶는 방법 요걸로 놔두면 되고, 그리고 순번이라는 이 필드를 가지고 우리는 주문수를 나타내 줄 거예요. 해서 이 순번을 가지고 개수를 구해달라, 그렇게 해주면 주문을 총 몇 번 했는지 그 개수를 이제 다 구해 줄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제목으로 이제 쓸게 주문수니까 우리가 앞에다가 이제 주문수 이렇게 써주고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 뒤에 보니까 이제 총 주문량이요. 얘는 이제 우리가 수량이라는 그 필드에 이제 합계로 구해주면 되니까 묶는 방법을 우리가 이제 합계로 이렇게 이제 고쳐주고, 그때 이제 제목은 우리 총 주문량이요. 해서 여기다가 총 주문량 이렇게 이제 써주고 우리가 콜론만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총 주문량도 이제 여기서 계산을 다 해줬고 주문수도 이제 다 구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요 제품당 평균 주문 요거 이제 계산할 수 있겠죠. 해서 우리가 맨 뒤로 이제 이동을 한 다음에 우리가 제목으로 쓸게 제품당 평균 주문하고 이 제목을 이제 표시해 달라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 뒤에다가 우리가 대괄호로 열어서 총 주문량 우리 나누기 우리 주문수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해서 우리 제품당 평균 주문 이걸 이제 계산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써주면 되겠죠. 그렇게 이제 써주고, 얘는 이제 요약을 우리가 그냥 묶는 방법으로 놔두는 게 아니라 이 필드는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계산한 그 식을 썼죠. 그래서 우리가 얘를 우리가 식으로 이제 변경을 이렇게 이제 시켜주면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이제 지상을 보니까 제품당 평균 주문이라는 이 필드는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가 되도록 우리 형식 속성을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때 이제 표시의 예를 보니까 실제 값이 이제 0일 때 0.0이다 이렇게 이제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나타나게 그렇게 이제 하래요. 그리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 값이 들어 있을 때 지금 이 데이터 값을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하라고 그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품당 평균 주문 요거 이제 선택해주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 맨 밑에 이제 속성으로 이제 들어가 주면 되겠죠. 속성이 이제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속성 시트가 이렇게 뜨면 여기서 이제 형식이요. 형식에다가 우리가 이제 형식 속성을 설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실제 데이터 값이 0일 때도 0.0 그렇게 이제 표시해 줘야 되니까 요 0.0을 우리가 이제 형식 속성 여기다가 우리가 그대로 이제 작성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형식 속성에다가 이렇게 이제 0.0 이렇게 이제 설정을 해주고 우리가 이제 설정할 거 다 했으니까 속성 시트 요건 이제 X 버튼으로 꺼버리면 되겠죠. 그리고 맨 마지막 이제 지상 보니까 쿼리 실행 결과 표시되는 그 필드와 필드명은 그림같이 이제 표시되도록 그렇게 이제 설정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면 일단은 요만큼 이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 상태에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실행할 때는 쿼리 디자인에 가서 우리 결과에 우리 실행이라는 요 아이콘이요. 해서 실행해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가 됐습니다. 그때 요런 글씨들 이제 잘리면 안 되니까 우리가 열 너비를 이렇게 이제 조정을 해서 전부 다 이 제목들, 이 값들이 싹 다 이제 표시가 되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 주면 되겠죠. 그때 문제 그림을 봤을 때는 전체 레코드의 개수가 총 8개가 표시가 됐는데 지금 제가 만들어 놓은 거는 전체 레코드의 개수가 14개가 다 표현이 됐어요. 그때 우리가 요 세 번째 지상 요거 이제 아직 처리 안 해줬잖아요.
그래서 레코드가 더 많이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된 거예요. 그때 우리가 이제 제목을 보니까 제품명이다, 주문수다, 총 주문량, 우리 제품당 평균 주문하고 이렇게 요 제목으로 그대로 이제 표시되는 게 맞죠? 그리고 제품당 평균 주문이라는 거는 소섬 첫 번째 자리까지 그렇게 이제 표시가 되게 이렇게 해주는 거 맞죠? 그리고 주문수하고 총 주문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총 이렇게 이제 수치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쭉쭉쭉 전부 다 이제 표시되는 것 맞습니다. 그러면 요 세 번째 지상도 이제 처리 좀 하자고요. 그러면 일단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주고요. 우리 디자인 복귀 클릭이요. 그때 우리 이제 세 번째 지상 보니까 제품 번호가 5에서 9까지 그 문자 중에 하나로 끝나는 그것만 이제 조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 그때 like 연산자를 이용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제품 번호라는 요 필드요. 요 필드 이제 우리가 마지막에다가 이렇게 이제 추가를 시켜주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조건만 이제 쭉쭉쭉 작성을 이제 해주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조건 쓰는 칸이 지금 이곳이죠.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이제 like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만 이제 조회 대상으로 해라. 그렇게 이제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5부터 9까지 그 값이요. 그 문자로 끝나는 것만 이제 조회를 할 건데 5부터 9까지다라고 해서 이렇게 이제 대괄호로 묶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고, 이 문자로 이제 끝나는 것만 이제 조회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그 앞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별표를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죠. 해서 얘네들을 싹 다 이제 쌍따옴표를 묶고 우리가 맨 앞에다가 이제 like 연산자만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됩니다. 해서 지금처럼 별표가 앞에 붙었으니까 5부터 9까지 그 문자 중에 하나로 끝나는 그 데이터들이요. 그 데이터들만 나타내 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되고, 만약에 문제가 이제 바뀌어서 제품 번호가 5에서 9까지 그 문자 중에 하나로 시작하는 것만 조회 대상으로 해라. 만약에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온다면 요거를 요 별표만 우리가 요 뒤에다가 이렇게 이제 찍어주면 되는 거죠. 해서 첫 번째 글자는 5부터 9까지 그 문자로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뒤에는 뭐가 오든 상관없다. 그렇게요. 그러면 지금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요 5부터 9까지의 문자 중에 하나로 끝나는 그 데이터만 우리가 이제 조회 대상으로 할 거라 앞에 뭐가 오든 상관없다라고 해서 별표가 이렇게 이제 앞에 붙어 있으면 돼요. 그러면 지금 방금 썼던 그 조건식을 지금처럼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가 문제 시킨 거 싹 다 이제 다 처리했으니까 요거 이제 실행 한번 시켜보자고요. 자, 우리 맨 위에 우리 실행 아이콘 요거 이제 클릭이요. 이렇게 이제 클릭을 했더니 지금 우리 제품명이다, 주문수다, 총 주문량이다, 제품당 평균 주문이다 해서 요만큼의 이제 데이터만 이렇게 이제 나타내 주면 되고, 그때 레코드의 개수는 총 8개가 이제 출력되는 게 맞죠? 그때 우리 맨 위에 보니까 이제 마카롱 10개짜리, 그리고 그 밑에 보니까 이제 마카롱 한 박스, 그 다음에 이제 사탕 10개, 그리고 사탕 1개, 초콜릿 10개, 우리 초콜릿 한 박스, 그리고 케이크 중하고 요 순서대로 이렇게 이제 출력되는 게 맞죠? 그때 값들도 우리 주문수다 해서 이 주문수도 전부 다 이제 문제 그림과 내게 똑같고요. 총 주문량도 다 똑같고, 그리고 제품당 평균 주문 요 값들도 싹 다 이제 다 똑같이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제품 번호라는 것만 화면상에 이제 표시가 되지 않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주면 돼요. 그때 이 제품 번호 지금 출력된 거 보니까 맨 마지막 요 글자가 5에서 9까지의 그 문자 중에 하나로 끝나는 그 데이터들만 이렇게 이제 짜잔하고 나타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고요. 디자인 보기로 들어간 다음에 이 제품 번호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조건으로 우리가 쓰기 위해서 이제 추가시킨 거죠. 그때 우리가 묶는 방법하고 이렇게 요약에 써져 있는데, 얘는 이제 우리가 조건을 이제 작성한 거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이제 조건으로 만들어 주면 되죠. 이렇게 해서 조건으로 이제 땅 하고 만드는 순간 이 표시라는 곳은 자동으로 이렇게 이제 체크 표시가 해제가 돼요. 이렇게 해주면 이제 문제 시킨 거 싹 다 해줬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더 실행시켜 보자고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실행을 시켜보니까 이제 문제 그림과 내가 작성한 게 100% 이제 다 똑같이 그렇게 이제 작성이 다 됐습니다. 그럼 이제 할 거 다 했으니까 우리가 이 쿼리는 그냥 꺼버리면 되겠죠. 해서 여기서 이제 X 버튼이요. 그랬더니 저장하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어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얘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쿼리 이름 뭘로 할 거야? 그렇게 물어보죠. 문제에서 제품별 주문 현황 쿼리를 작성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다가 제품별
제품별 우리 주문 현황하고 이렇게 우리가 이제 쿼리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쿼리 이름을 쓸 거 다 썼으면 혹시나 오타가 있나 없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제품별 주문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쿼리를 이렇게 이제 작성을 다 해줬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5번 문제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가 처리 기능 구현에 있는 이 5개의 쿼리를 다 같이 한번 만들어 봤는데 이 5문제도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엄청나게 어렵거나 그런 내용들은 없었죠. 해서 이 정도 수준의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꼭 다 맞출 수 있게 그렇게 이제 반복 연습을 꼭 하고 지나가시기 바랍니다.